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2020년 LH공사 청년 인턴 자소서 작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LH 도시재생 쪽에서 많이 합격자분들이 나와서 저한테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주셔서 되게 좀 뿌듯했어요. 인턴 자소서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곳들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제가 촬영해서 배포를 해드렸던 글과 영상 부분으로 면접까지 합격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도 체험형 청년 인턴 경쟁률은 이미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많으면은 9,000명 이상이 서류 접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내가 가진 역량과 어떤 부분을 정확히 하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가진 가치관은 무엇인지를 이번 자소서 항목 3가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 다 녹여내신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서 접수는 5월 13일까지예요. 하루 날 잡아서 다 끝내셔도 충분한 곳이니까 하루에 다 끝내주세요.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원 동기랑 입사 후 기여도예요. 1번은 300자밖에 안 된다는 게 이 포인트거든요. 보통 1번에 지원 동기를 묻게 되면은 입사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과거에 어떻게 그 역량을 쌓아왔는지를 설명해 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기업에 관심이 없고 내가 가진 직무에 대한 쌓아온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은 얘기하기가 힘든 게 지원 동기, 입사 후 계획이에요. 근데 3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최대한 알맹이, 핵심만 딱 표현을 해 주시고 나중에 면접까지 가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면접을 감안하셔서 작성을 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작성하는 틀을 잠깐 보면은요. 왜 우리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까?에 대한 답이에요. LH라는 회사를 처음 알게 된 계기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입사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점을 아셨길래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 묻게 돼 있어요. 제일 관심 있는 사업 하나 정도를 택하신 다음에 이런 부분에 사업을 보면서 내가 관심을 가졌고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보아서 입사 후에 내가 이 부분을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단순 업무에 대한 거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현직자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알고 가셔야만 이쁨을 받을 수 있고요. 입사 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직무기술서가 되게 심플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무직이고요. 이 부분이 기술직이에요. 그래서 크게 다른 건 없는데 필요 지식에 대한 분야가 다르니까 좀 다르고요. 필요 능력에 대한 것들은 뭐 태도나 능력인데 사실 뭐 인턴은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턴 자소서나 면접 단계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이 기업의 사업 분야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실 수만 있다 하더라도 다 합격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입사 후에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실 때는 지식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 LH가 돌아가는 그 상황에 대한 것도 물론 아셔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업무에 필요한 지식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사무 업무라고 하면은 행정적 업무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뭐 컴퓨터 활용 능력도 당연히 그 부분의 하나이겠죠. 그리고 기술 쪽에는 전공 지식이라는 게 좀 더 들어가셔야만 이해를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으니까 기술 쪽은 전공을 조금 더 강조를 항상 하셔야 될 것이고 사무는 지식에 대한 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경험에 대한 거를 조금 더 강조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고객 관리나 뭐 판매, 주거복지 여러 것들이 있는데 고객 관리라고 해봤자 민원 응대일 거예요. 인턴이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민원인 분들이 막 찾아오시면 그분들한테 안내해야 되는 서류 이런 것들이 분명히 또 있을 거고요. 그런 거를 누구한테 묻지 않더라도 어떤 민원인들이 주로 찾아오시고 그 민원인한테 어떤 서류들을 주로 안내를 해야 하는지 안 가져온 서류를 어떻게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릴지 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뭐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이러한 표현 자체가 조금 익숙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만 들어가서 민원인을 응대를 하시고 전화상에 받더라도 또 물어봐가지고 그거를 처리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 없이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거는 전화상에서도 분명히 내가 응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해결할 수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군가한테 또 전화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느 부서가 어떤 일을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조직도를 항상 먼저 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조직도 상에서 어느 부서에 연결을 해야만 이거를 바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민원인한테 안내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만 정확히 알고 계신다고 해도 확 차별화가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역량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요. 입사 후에 보탬이 되려고 하면은 빠른 적응력. 입사를 하게 되면 사원으로 대부분 인정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적응을 해 주시고 원활하게 업무가 이어지도록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어떤 주요 민원 응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면접까지 가셔야 되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은요, LH를 어떤 계기로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떠한 사업 분야를 알게 되셨는지, 그 부분을 해서 이렇게 점점 이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사업 분야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그 사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다 보니까 LH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부서마다 어떤 부분에 또 능력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역량을 길러왔다. 이런 스토리가 항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사업에 대한 거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예요. 이 사업 하나를 택하셨으면 이 사업이 왜 중요한지, 이거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정도까지는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입사 후에 내가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싶어 지원을 했다. 이 정도면 무난하실 거예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는 LH 도시재생에서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내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성장,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으신 건가? 이런 거를 평가를 해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이 역량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게 근무를 또 인턴을 한 5개월 정도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지금 가진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성장을 내가 한다고 하면 그럼 LH는 또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자신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인턴은 민원인 응대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인 응대는 주로 어떤 게 있고 안내를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게 있고 그리고 악성 민원인이라든지 화나는 민원인들이 또 막 달려올 수 있거든요. 특히 재개발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짜고짜 와서 막 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차분하게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LH에 가보시면 이 주요 사업이라고 자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클릭 하나씩 해봐도 LH는 되게 자세하게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꼭 사이트에 가셔서 내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택하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도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복지 사업에 대한 것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지만 도시재생에 대한 거, 전주, 한옥마을 이런 거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꼭 사이트에 가보셔서 자세하게 좀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알리오에 나와 있는 결산표인데요. 어느 사업에 많이 사용을 했는지에 대한 거를 나타낸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도시조성이 제일 많이 썼네요. 작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중요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 정도를 쓴다 생각을 해보시고 각각의 사업 분야마다 목적이랑 근거를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이게 도시조성이면 이쪽에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책개발이라고 하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근거를 이렇게 한다. 그리고 경제기반이라고 하면 이런 또 목적. 도시재생, 토지 비축, 주거복지, 특히 주거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LH의 이런 공공성, 그리고 공익성, 이런 부분들을 보고 LH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시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LH가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공적인 부분이 또 무엇이 있고, 어떤 게 메인 사업 분야이고, 이런 것들은 좀 아신 다음에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잘 작성을 해주시고요.